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분해 조립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립하는 것을 배우셨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제작자 또는 조립하시는 분한테, 현장에 계시는 분한테 단순히 조립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과정 또는 조립되는 과정, 조립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그렇죠, 이해시키기가 쉽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립이 이루어지는지. 자, 또는 분해 지시선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지금 시간에 배워보자는 겁니다. 명령을 실행하시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거리와 회전만 할 수 있는 선형적인 분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사 형태의 어떤 분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보면 세부 옵션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하이 어셈블리입니다. 하이 어셈블리 안에 제가 미리 분해도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셈블리를 분해도를 가져다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설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나 단품에서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고급적인 기능입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완전 조립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볼트를 뺀 나머지 조립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볼트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어떤 조립 상태를 표현해 놓고 각각의 어떤 설정 밑에다가 분해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표준품 포함에다가 분해도를 하나 만들 겁니다. 물론 하나의 설정 밑에 분해도를 꼭 한 개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분해도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형제 레벨로 이렇게 설정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설정 밑에 또 파생 설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파생 설정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설정을 담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설정, 컨피규레이션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 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분해도 조립도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롤링 머신입니다. 이 리절트에 보시면 완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 이 각각의 서버 어셈블리가 개별적으로 분해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조립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리고 포토뷰 360이라는 거 하는 렌더링 툴의 어떤 기능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화면도 좀 그래픽하게 좀 화사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쳐두고 너무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해도 조립도 되는 과정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링 머신에 있는 RM 어셈블리 있죠.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이미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이 지금 기본이 하나 있죠. 이게 원래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살짝 바꾸도록 하죠. 속성 완전 조립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이나 코멘트는 동일한 것으로 하죠. 나중에 이제 그 BOM, Bill of Material 뭐죠? 요목표죠. 요목표. 도면 작업에서 요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에서 이 설정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서버 항목들이 더 많죠. 사실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고급 모델링을 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 윗부분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RM 어셈블리 설정 있죠? 최상위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설정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표준품 제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이번에는 하나 더요. 표준품 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물론 이런 설정 밑에 또 다른 설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생 설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완전 조립 상태랑 지금 제외
포함 동일하죠. 저는 제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 더블 클릭 녹색 보이죠? 이게 지금 활성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스마트 패스트너 있죠? 이 두 가지의 어떤 피처 설정을 억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그렇죠? 이 설정 있죠? 피처 설정을 이용할 때는 이게 어느 게 활성화 상태인지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 완전 조립 상태에서도 이 두 가지를 피처 설정해서 표준품 제외에다가만 억제하면 되는 겁니다. 표준품 제외 설정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조립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아이콘이 원래 색깔대로 보이죠. 그러면 표준품 제외에서는 어떻게 되냐, 더블 클릭하면 이게 기능 억제가 된 겁니다. 근데 볼트는 그대로 보이죠. 이 기능 자체를 억제를 한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 자체를 억제한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피처 설정 있죠, 제외에다가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패턴은 되는데 볼트 하나는 또 안되죠. 개별적으로 억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입니다. 내가 담을 설정했죠. 설정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개별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자, 완전 조립 상태 볼트 다 보이죠. 이쪽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품 제외에서는 볼트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표준품 포함해서는 당연히 다시 다 보여야겠죠. 왜? 여기에 대해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표준품 포함에다가 새 분해도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분해도 OK 누르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단계 이동과 회전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사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볼트 있죠. 볼트가 앞으로 쭉 빠지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정에 부품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셈블리 아이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단품이든 어셈블리든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버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분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서버 어셈블리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 체크 해제되어 있다 그러면 서버 어셈블리 통째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트리 화살표 여셔가지고 첫 번째 부품 찍고요. 나머지 찍고 Shift 키 누른 채 제일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쭉 선택이 되는데 이게 빠졌네요. 한 번 더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일 선택 끝났죠. 접어놓죠. 자, 그 다음에 막 이상한 링 같은 거 보이시죠? 요 회전 링입니다. 요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일단 이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은 뭐 X, Y, Z 지 마음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저는 요 모서리를 하나 잡죠. 그럼 이 모서리가 있는 면 있죠. 면의 수직 방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 쪽으로 저는 올 거니까 지금 맞는 거예요. 화살표 이쪽에 있는데 반대로 가고 싶다. 그럼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1000만큼 빼겠습니다. 1000mm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도 자, 모서리 한번 찍어보죠. 예, 모서리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고요. 저는 360도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그럼 1080도가 되나요? 만약에 각 부품 회전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기능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끝났다. 적용이랑 항상 이제 미리 보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끝내려면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단계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OK 하겠습니다.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요. 그럼 분해도 하나 생겼죠. 아마 처음 하신 분은 분해도 1번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그렇죠?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립해보죠. 퍽 조립이 되고 분해하면 퍽. 근데 애니메이션 조립해보죠.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자, 일단 제어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X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를 피처 편집하고 들어오죠.
요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삭제하실 수도 있고 단계 편집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계를 편집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각 부품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 이거를 체크하시고 적용 완료하고 OK 하고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조립하시면 각각의 부품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렇게 조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조립되고 있죠. 자, 그걸 구현하고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피처 편집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번엔 두 번째 부품이죠. 그래서 이 부품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이 원을 찍어가지고 방향은 맞죠? 이번에는 700 정도만 빼겠습니다. 회전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0도 적용하면 빠져나올 겁니다. 완료하고요. 그 다음 부품, 이 기어가 있는 거 있죠? 찍으시고 그 면을 찍을까요? 그 모서리를 찍고 이번에는 한 400 정도만 빼겠습니다. 각도는 0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반대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죠.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적용 완료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볼트들 있죠. 자, 파생된 것부터 먼저 잡을까요? 찍고 Shift 키 누른 채 제일 마지막 거 찍고요.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죠. 벡터는 요 모서리를 잡아보죠. 이 모서리 또는 면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면의 수직 방향을 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거리는 저는 한 700 정도만 빼겠습니다. 각도는 360도 곱하기 3을 하고요. 각 부품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적용 됐죠?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품이고요. 자, 벡터는 어느 방향이죠? 이 모서리를 찍겠습니다. 지금 방향 맞죠? 화살 방향. 거리는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0도. 당연히 이게 필요 없겠죠? 적용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해가 된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사 분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 분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부품 중에서 이 서브 어셈블리 있죠. 요거 있죠. 요거랑 여기 패턴에 쭉 돼 있는 거 있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거 선택하시고 요거 하나 빠졌죠. 다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어셈블리 된 거 있죠. 물론 하나씩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저는 거리 있죠. 거리는 뭐 4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각도는 0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축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도 지금 축이 조금 이상하죠. 자, 요 모서리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가지고 바깥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면 이렇게 방사 형태로 쫙 분해되는 게 보이시죠? 이 원을 찍었다는 얘기는 원의 가상의 어떤 이 축 있죠. 빨간 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펼쳐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방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오케이 하죠. 한번 조립하고요. 다시 한번 분해도를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분해하죠. 순차적으로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얘는 방사 형태로 쭉 이렇게 됐죠? X.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작업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